안녕하십니까, 강타입니다. 2016년 6월 11일 토요경마 경마방송 시간이 되겠습니다. 자, 오늘도 강타의 엉뚱생뚱 고비당 경마에 오신 여러분들 환영합니다. 자, 이번 주는 이제 6월 이제 월중 경마 정도가 되겠죠. 출주의 수도 그렇게 많지 않고 편성 자체도 쉽다고는 할 수 없어요. 쉽다고는 할 수 없는데, 요즘 경마 자체가 이제 레이팅 시스템이 시행된 이후에 전반적으로 봤을 때 경마가 조금 한 단계 어려워진 건 사실이죠. 조금 어려워진 건 사실이고, 예전처럼 우리가 이제 흔히 얘기하는 배팅에 있어서 건식 배팅 같은 게 없죠. 그냥 대끼리 한번 던져놓으면 그냥 은혜껏 들어오겠니 이런 생각을 했었던 그런 시절이 있었는데, 요즘 경마는 대끼리도 배팅을 하는 입장에서는 굉장히 어렵게 생각이 드는 게 요즘 경마입니다. 자, 이번 주부터는 이제 모바일로 삼상승식이 시행이 됩니다. 자, 엊그제 이제 삼복승식이 시행이 된 것처럼 생각이 들었는데, 벌써 이제 삼상승식이 나왔어요. 이제 삼상승식을 공략을 하는 데 있어서 어차피 구멍수를 늘려가지고 뭐 24구멍, 뭐 10구멍, 뭐 이렇게 때려가지고 맞힌다는 것은 사실상 이제 로또가 될 수가 있는 시점이고, 그거는 이제 개인적으로 여러분들이 뭐 1,000원, 2,000원씩 뭐 이렇게 배팅을 해야 그런 게 이제 가능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들고, 사실상 이제 충마가 버티고 있을 때, 그럴 때 이제 한번 해보는 것이 괜찮은 전략이고, 예를 들어서 3마리 정도가 무조건 여기에서 배당이 터지더라도 요 정도 선에서 1, 2, 3등이 왔다 갔다 할 확률이 높다 이렇게 생각이 들었을 때 한번 멋지게 한번 해보는 것도 괜찮은 전략인 것 같아요. 그래서 삼상승식은 뭐 사실상 이제 여러분들이 선택이지 전문가들이 사실상 해라 마라 이렇게 할 건 아니고, 권해드릴 수는 있는데 선택은 여러분들이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여러분들의 선택이 문제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고요. 자, 이번 주 이제 어저께는 잠깐 말씀을 드렸는데, 이번 주부터 이제 VIP 경마 클럽, VIP 문자는 이제 시행을 하지 않습니다. 지난주로 이제 마감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VIP 경마 클럽은 지난주로 이제 마감을 했는데, 저는요, 사실상 5월달에 뭐 핑계 아닌 핑계를 든다면, VIP하고 삼복승을 하면서 전반적인 그 리듬을 잃은 건 사실이에요. 조금 리듬을 잃었어요. 그래서 6월달 이제 들어와서 안 했거든요. 기존에 있는 팬들만 데리고 했고, 새롭게는 받질 않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차츰차츰 이제 제 페이스를 찾는 거야. 부담감이 없어지니까. 생각보다 5만원을 받았던 VIP 문자가 막 100명 이상 들어와 버리니까, 부담되더라고요. 상당히 부담되고, 또 제 스타일이 고배당 쪽에 포커스를 맞춘 VIP 경마 클럽이었기 때문에, 그 잘 맞던 고배당이 그렇게 잘 안 맞아 들어가더라고. 그래서 5월 달에 조금 헤맸던 건 사실이에요. 그래서 이 결론을 내린 건, 이게 무리수를 띄우면 안 되겠구나. 그래서 안정적으로 내가 뭐 리듬을 타고서 항상 고배당이 나오는 게 아니잖아. 제가 배당을 만드는 사람은 아니잖아. 그러니까 안정적으로 흘러가다가 그 다음에 이제 고배당 경주에서 가감하게 배팅을 해서 이제 고배당을 맞히는 게 제 생각이지, 저는 뭐 무대포로 중고배당만 노린다 이런 전문가는 아니에요. 그냥 적중을 어느 정도 갖고 가는 그런 전문가이기 때문에, 그냥 무대포성으로 예를 들어서 그냥 노린다 이런 전문가는 저는 아니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저는 사실상 무대포적인 그런 전문가의 고배당 그런 거는 아니지 않느냐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저는 그만두고 6월달부터 이제 서서히 좋은 실적을 올리고 있다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고무적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자, 지난주에 이겼습니다. 1호 경마 이겼고, 토요 경마 졌고, 부산 경마 이겼습니다. 그래서 2승 1패로 지난주 경마는 승리로 마감을 했다. 자, 1호 경마 A급 뚝선배 대상 경주였습니다.
자, 1번 빛의 정상에 9번 한라축제 A급 메인 승부처였습니다. 거기에 이 복승식 22.7배, 쌍승 30.3배 멋지게 대박 적중을 해드렸고요. 또 일요 7개 준메인 승부처였죠. 김옥상기수 1번 헬켓에 11번 JS킹 복승 20배짜리 쌍승 22.4배 자 멋지게 적중을 시켜드렸습니다. 그래서 일요일날 메인과 준메인을 20배짜리 이상을 딱 3마리를 갖고 적중을 시켜드렸고 당시 인기만을 잘랐기 때문에 환수는 무조건 나왔고 거기서 이겼다고 저는 자부를 합니다. 그래서 거기서 못 이기신 분들은 그냥 내가 실력이 없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이러경만 이거 외에도 이제 3개의 단통 적중이 나왔는데 이러경만 이제 마지막 경주였죠. 최고 미수를 자르고 들어가자 그렇게 얘기를 해서 수성 밑 캡틴의 대군마마 덕상어 3마리를 쪼르륵 적중을 시켜드렸습니다. 이게 일반 경주에도 이런 건 상당히 메리트가 있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마지막 경주였고 토요경마에서는 제주경마 2개가 그나마도 제대로 된 적중이 나오면서 3개의 적중밖에 못했어요. 그래서 졌어요. 제주 준메인 승부처에 서금여왕 자르고 들어가서 산도령의 마이제주 단통 적중 준메인 승부처로 또 난중일기의 얼룩공자 또 복승 8.2배 쌍승 11.2배 적중시켜드렸고요. 부산경마도 잘했습니다. 지난주에 전설의 레전드의 스트롱명은 복승 10.3배 쌍승 27.8배 부산경마 첫번째 승부처로 적중을 시켜드렸고 부산 준메인 승부처에서 유성스타의 영광의 신화 맞춰드렸고 마지막 끝장 승부가 하이라이트였는데 지봉승리의 승리웨이브라는 마필을 강하게 노려서 적중을 시켜드렸고 그 외에도 2개의 단통 적중이 나오면서 자 부산경마도 멋지게 이겼습니다. 자 그래서 6월에 들어와서 두 번째 주까지 나름대로 잘 하면서 승리로 마감을 했기 때문에 자 이번 주만 잘하면 대박을 만들어낼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자 이번 주도 한번 다적중의 포커스를 맞추는 토요경마 한경주 여러분과 함께 공부하는 토요경마 힘차게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토요제 1경주입니다. 신마들 중에서는 9번 니틀윙이라는 마필이 첫 번째 주행검사 때는 진입불량 두 번째 주행검사 때는 장기 휴양마하고 출전을 해서 나름대로 좋은 능력을 보여줬어요. 그래서 주행검사만 놓고 본다면 9번 니틀윙이 괜찮은 모습을 보여줬기 때문에 편성상으로 봤을 때 니틀윙이 그나마도 나름 선전을 할 수 있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는 마필. 자 그리고 이제 그 외의 마필들 중에서는 6번 미스터킹이라는 신마가 있는데 요것도 나쁘지는 않습니다. 요것도 나쁘지가 않기 때문에 요런 게 이제 배당이 나올 수 있는 그런 마필이기 때문에 요런 마필 한번 주의 깊게 보시겠고 현금 마필들 중에서는 아무래도 이제 현금 마필들 중에서는 기본적으로 11번 드림비스라는 마필 자 데뷔 후 2번의 경주에서 선취인연모두 동반 상승하면서 어느 정도 가능성을 보여주고 있는 마필이라 11번 드림비스 충분히 선전의 메리트를 가져볼 수 있고 자 여기에 또 3번 키르케라는 마필이 있는데 요 마필도 괜찮습니다. 자 지난번 이전체를 맞이해서 선취인이 모두 동반 상승하면서 좋은 능력을 보여줬던 마필이라서 11번 드림비스도 괜찮고 3번 키르케도 괜찮다. 자 그래서 이런 마필들이 어느 정도 선전의 메리트를 가져볼 수 있는 마필들이기 때문에 충분히 선전의 메리트를 가져볼 수 있지 않느냐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저는 12번 드림비스를 여러분들에게 추천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번 경주도 3상승식 시행기념 특별 경주이기 때문에 은근히 배당이 나올 수 있는 가능성을 열어둬야 되는 비교적 어렵게 흘러갈 가능성이 높은 토요제 1경주다 이렇게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은 이제 토요제 2경주입니다. 자 이번 경주도 어느 정도는 이 충막감의 마필은 버팅기고 있지만 후착은 상당히 혼전으로 치달을 가능성이 높아 보이는 그런 편성이고 그로 인해서 배당이 터질 수 있는 소지도 다분히 담고 있어. 자 이번 2경주는 토요경마 첫 번째 승부처로 해서 한번 붙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토요경마 첫 번째 승부처다. 자 정계상 선행은 1번 햇빛 컴패니언과 외곽게이트의 12번 아마란스 비카 이 두 마필 중에서 선행을 갈 수가 있고 여기에 이제 3번 자성공주라든지 5번 배트파티 같은 마필들이 선입권에서 상당히 선전을 할 가능성이 높아 보이는 경주인데
은근히 까다롭습니다. 은근히 까다로워요. 기본적으로 은근히 까다로운 경주고 어느 마필도 입상을 장담할 수 있는 입장은 아니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쉽지 않은 경주가 될 것으로 예측이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는데 기본적으로 봤을 때 2번 검진이 갖고 있는 능력상으로 보면 가장 안정적인 전력이라고 볼 수가 있겠지만 완벽하게 이 마필이다 이런 믿음을 주는 정도는 아니거든요. 자, 그래서 일단 뭐 2번 검진이 그래도 능력상으로는 가장 6급으로 형성할 수 있는 마필이니까 일단 배팅권에는 뭐 무조건 안착을 시켜봐야 되겠지만 요 편성은 약간의 이변의 가능성도 충분히 노크를 해봐야 되는 그런 편성이라는 점을 말씀을 드리면서 조심스럽게 접근을 해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2번 검진은 일단 인정을 하고 들어가는 입상 가능권 전력인데 상대방을 선정하는 데 있어서 뭐 11번 동해미카라든지 뭐 이런 마필들이 팔릴 것 같은데 요런 마필들보다도 더 뛸 수 있는 배당권 전력이 포진을 하고 있는 경주라 자, 이번 1경주, 2경주 이런 경우가 토요경마 첫 번째 승부처는 중배당 단통 정도는 가능한 그런 편성이라는 점을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에 이제 토요제 3경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제가 더워가지고 여기 제 방인데 선풍기를 틀어봤더니 소리가 너무 울리네요. 그래서 선풍기 껐어요. 좀 작게 틀었어요. 자, 토요제 3경주입니다. 이번 경주 역시도 이 종발 탄력이 우수한 마필들은 없고 또 기본적인 순발력을 앞세워서 입상에 도전을 할 수 있는 그런 마필들 위주로 짜여져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번 3경주의 특징은 전개상 이점을 갖고 있는 마필들이 그만큼 유리해 보인다는 점이 이번 경주의 특징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경주예요. 자, 일단 이런 얘기를 드리는 이유는 일단 기본적으로 어떤 전체적인 마필을 보게 되면 이 경주가 어떤 특징을 갖고 있는 그러니까 맥을 못 잡게 되는 단점이 있고 또 맥을 잡고 각각의 경주 분석을 하다 보면 또 뭐라 그럴까 맥에 또 휘둘려가지고 마필 능력을 소홀히 하는 경우가 있어요. 각각의 그 분석 재기에 있어서 장단점이 있는데 아무리 그래도 저는 맥을 잡고 거기에 따른 개별 분석을 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장점과 단점이 있다면 틀릴 때 틀릴 때도 맥을 잡고 하는 것이 그래도 맞는 경주 분석 요령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기 때문에 제 입장에서는 그렇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맥을 잡고 하는 것이 맞다. 자, 기본적으로 이번 편성에서는 전기 이점을 갖고 있는 마필들 중에서 기대치를 높게 받을 수 있는 마필은 3번 강대강이라는 마필입니다. 꾸준한 경주력 성장을 보여줬던 마필인데 이제 지난번 경주 때 임당 기수가 기승을 해서 완전히 널뛰기를 해버리고 말았어요. 종반 탄력이 이제 급하강된 모습을 보여줬는데 초반에 선행력을 끌어내지도 않았는데 종반에 가서 무너졌다. 이게 뭘 의미하는지 모르겠어요. 이런 경우는 사실상 조금 아이러니한 경우인데 어찌됐든 간에 뭐 그런 모습을 보여줬으니까 믿음감이라는 측면으로 봤을 땐 좀 떨어지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을 해볼 수 있는 마필이기 때문에 뭐 큰 믿음을 갖고 때릴 만한 마필은 아니라고 생각이 들고 여기에 이제 가져가 볼 수 있는 마필들 중에서 패턴적으로 굉장히 좋아 보이는 마필은 2번 뷰티풀 돈이란 마필입니다. 팔리면 재미없고 안 팔리면 땡큐입니다. 안 팔리면 뭐 저는 2번 뷰티풀 돈 굉장히 좋게 보기 때문에 저는 2번 뷰티풀 돈 같은 마필은 피릭 배팅권에 한번 안착을 시켜보겠고 여기서 이제 팔릴 수 있는 마필은 당연히 이제 6번 포제이가 어떻게 팔릴지 모르겠는데 요 마필도 가능성은 갖고 있다고 보고 싶어요. 6번 포제이도 뭐 안 된다고 볼 수 있는 마필은 아니죠. 주행이 불안해서 재검을 받고 출전을 했는데 재검 이후에도 완성된 주행을 보여주지 않고 또 마방의 의지도 없었기 때문에 그냥 지난번에 설레벌레 그냥 타고 말았었던 마필이요. 그래서 이번 경주 때 이제 어떤 승부 의지를 보여줄지 여부가 관건이긴 한데 6번 포제이도 뭐 안 되는 마필은 아닙니다. 충분히 가능한 마필이기 때문에 6번 포제이까지는 읽어줘야 되지 않느냐. 강대강이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능력상으로만 놓고 보면 4번 강대강을 놓고 때리는 것이 이번 3경주에는 키포인트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경주.
자, 다음은 토요제 4경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토요제 4경주는 오전장 토요경마 조용한 승부처가 되겠습니다. 자, 비슷한 전력을 보유한 마필들 간의 다소나마 혼전 양상의 구도. 전개 이점을 갖고 있는 마필들은 있지만 종반 탄력이 아주 우수한 마필들이 사실상 능력으로 조금 부족해 보이는 그런 마필들 위주로 되어 있고, 총 9두가 출전을 한 가운데서 승부 의지는 7두가 아주 강하게 걸려있는 편성이기 때문에 이번 편성은 사실상 은근히 혼전 양상으로 치달을 가능성이 높아 보이는 편성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경주예요. 자, 일단 기본적인 마필 자체로 봤을 때 어떤 마필들이 가장 나을 수 있느냐, 추천을 드려볼 수가 있느냐, 이게 이제 관건인데, 기본적으로 봤을 때는 이제 다들 고만고만합니다. 어느 마필이 낫다 못하다 뭐 이렇게 말씀을 드리기가 쉽지 않을 정도인데, 저는 여기서 팔리기는 아마 8번 몽골도 좀 팔릴 것 같고, 5번 레이크루이스도 좀 팔릴 것 같고, 이런 마필들이 팔릴 가능성이 있는데, 사실상 능력으로는 다들 고만고만합니다. 어느 마필이 낫다 못하다 말씀을 드리기가 쉽지 않은 편성인데, 제가 이번 경주시 한번 추천을 드려보고 싶은 마필은 바로 7번 일렉트릭크롬이라는 마필입니다. 뭐라고? 일렉트릭크롬 완전히 그간 두 번의 경주에서 생바닥을 때려버렸는데, 야, 요것도 왠지 모르게 예전에 입상을 한 이후에 전혀 능력 발휘를 못하고 있고 그간 두 번의 경주에서 부진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마필을 추천한단 말이야. 이렇게 얘기하실 수가 있습니다. 맞아요. 그게 맞는 얘기고, 예전에 비해서 전혀 능력 발휘를 못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예전의 능력이라면 당연히 입상이 가능하지만 근간의 능력이라면 조금 불안할 수도 있는 것이 7번 일렉트릭크롬이라는 마필인데, 과연 이번에 어떻게 될지 저는 하여튼 좋게 봐요. 왜 그러냐면 전개상 선행을 가야만 될 수 있는 8번 몽골이 선행을 못 가면 아웃이고, 또 전부 다들 하자 덩어리가 있어요. 기본적인 하자가 전부 5번 레이크루이스도 종반 탄력이 좀 부족하잖아요, 선행력에 비해서. 그게 또 단점이고, 또 연속 상승에 따른 경주가 하강 가능성도 높고, 이렇게 인기마늘이 불안 요소가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는 거의 동격 수준의 마필들의 일정이라고 보셔야 된다. 그렇다면 7번 일렉트릭크롬이란 마필이 안 될 이유는 없지 않느냐. 그래서 이 조용한 승부처는 은근히 작심 배당을 한번 노려볼 수 있는 그런 승부처라는 점을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은 이제 제주교차 1경주 모바일 경주가 되겠습니다. 모바일 경주. 기본적으로 이번 경주는 전형적인 선행마가 없는 아주 느린 편성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선취평 마필들 중에서 입상권 진입이 가능하다고 볼 수가 있겠는데, 그런 측면에서만 놓고 본다면 가장 기대치를 높게 받을 수 있는 마필은 8번 청마대부라는 마필입니다. 8번 청마대부를 강하게 읽어주는 이유는 당연히 주행불안이 있기는 합니다만, 주행불안만 어느 정도 해소해준다면 종발 탄력이 워낙에 우수하기 때문에 차기 경주 시에 더 많은 능력을 보여줄 수 있는 가능성을 내포하고 있다는 측면에서 9번 청마대부를 여러분들에게 추천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 8번 청마대부를 아주 강하게 읽어주고 싶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이런 유형의 마표들은 이제 마체가 그렇게 크지가 않거든요, 제주말에서. 그렇기 때문에 사실 제주말을 뭐 훈련으로 본다는 건 저는 좀 어불성설인 것 같고, 왜냐면 체형이나 이 상황관리, 또 채식 상태에 따라서 다를 수가 있고, 또 원래 제가 말씀을 드렸죠, 쪼랑마들은 성격이 칼칼한 마필들이라고. 그래서 낙마 위험이 항상 뒤따르는 게 쪼랑말이에요. 그래서 저는 이 8번 청마대부 같은 마필들은 사실상 훈련 여부를 떠나서 이번 교시 뭐 충분히 기대치를 가져볼 수 있는 마필이 아니겠느냐, 이렇게 판단해보고 싶고, 자, 여기 이제 상대마로서 노려볼 수 있는 마필은 10번이 천재대군이라는 마필이 있는데, 요 마필도 괜찮아요. 이번 필도 괜찮아요. 이번 편성 자체가 미승리마 편성이잖아요. 미승리마 편성이기 때문에 10번 천재대군도 이번 편성에서 뭐 안 될 이유가 전혀 없다고 생각이 들고, 한 마리의 배당만을 더 가져간다면
4번이 파란 마음이란 마필인데 요 마필도 저는 좋게 보는 마필이에요. 이 4번 파란 마음까지. 자, 그래서 2번 제주기차 1경주는 8번 청마대부, 10번 천재대부, 4번 파란 마음. 자, 이상 3주만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은 이제 토요제 5경주입니다. 요 경주는 오늘 강타에 토요경마 UCC 중매인 승부처로 해서 강력하게 붙어보는 경주고, 검빛 팬이셨던 가자라는 분이 제 검빛 게시판에 스윕 트로피라는 마필에 대해서 분석을 부탁을 해준 것 같아요. 그래서 그때 이제 자세하게 읽어봤는데, 제가 이제 이번 경주에 대해서 중매인 승부처니까 집중 분석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해도 돼요. 예, 해도 뭐 여러분들이 뭐 제 얘기를 잘 듣고 맞히시면 좋고, 안 맞히면 뭐 할 수 없는 거고. 일단은 기본적으로 12분 금화의 피드라는 나눔 배팅권의 충마가 버티고 있다는 걸 아시죠? 이게 이제 1200에서 기본적인 순발력을 바탕으로 선입전개를 하고 종반 탄력도 무난한 모습을 보여주며 입상에 성공을 했던 마필인데, 이번에 데뷔전 때 보여준 선행력이라면 충분히 선행을 갈 수가 있다. 물론 5번 선세이셔널이란 마필이 뻗팅기고 있지만 그래도 뭐 선행을 가는 데는 지장이 없을 것 같아요. 자, 그렇다면 이 11번 스윕 트로피에 대해서 그분이 이제 저한테 설명을 부탁을 드린다고 얘기를 하셨는데, 요 마필은 기본적으로 봤을 때 지난번 이전에 계속적으로 경주력이 하강을 했던 마필이에요. 그런데 이 마필이 이제 옛날에 그 정연기수라는 기수가 기승을 해가지고 순발력을 앞세워가지고 연속 입상에 성공을 한 뒤에 계속적으로 연속 입상에 성공을 하다가 직지점 경주 때 이제 정연기수가 뛰었을 때 이제 생바닥을 때려버렸죠. 그러고서 이제 지난번 경주 때 이제 또 바로 입상에 성공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는데, 사실상 이제 지난번 경주 때 입상에 성공을 한 거는 사실 편성을 좀 잘 만났다고 보고 싶어요. 편성을 좀 잘 만났다고 보고 싶고, 이 마필의 장점은 뭐냐면, 기본적인 순발력, 그러니까 선입전개 능력을 갖고 있다는 장점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등치가 큰, 순발임에도 불구하고 기본적인 순발력을 갖고 있어요. 그런데다가, 마필 자체가 약간의 농땡이 기질이 좀 있는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 그래서, 지난번에는 끌어냈던 선행력이 소폭 하강을 하고 반대로 이제 추임력을 끌어내면서 종반 탄력을 앞세워서 입상에 성공을 했는데, 이번에는 제가 봤을 때 직전 대비 이제 등짐이 좀 떨어졌죠. 등짐이 좀 떨어져가지고 입상에 성공을 할 것이냐 이 부분인데, 이 마필과 이제 비슷한 행보를 갖고 있는 마필들, 또 비슷한 각질을 갖고 있는 마필들이 대거 포진하고 있는 경주입니다. 일단 12번 금화 램피드가 레이스를 빠르게 끌 겁니다. 레이스를 이제 빠르게 끌고 그 뒤를 따라갈 수 있는 놈이 5번 선세이션이라고 그랬고, 그 뒤에 이제 바로 12번 스윕 트로피라든지 4번 메가 임팩트 같은 마필들이 붙은 경주거든요. 그런데 제가 봤을 때는 일단 전개로는 충분히 입상이 가능한데, 종반 탄력을 지난번 경주 때 어느 정도 끌어내서 요번에는 패턴 자체가 약간은 언밸런스적인 패턴의 모습도 있고, 반대로 해석을 하면 지난번에 이제 걸음에 물꼬를 터놨기 때문에 또 한 번 경주력의 급상승을 끌어낼 수 있는 여지도 갖고 있다고 볼 수가 있는 두 가지 측면을 볼 수가 있겠는데, 글쎄요, 11번은 저는 인기만 하면 좀 빼고 싶어요. 왜 빼고 싶으냐? 그 이유에 대해서는, 일단 요 마필이 뛸 수 있는 그 각질을 갖고 있는 마필들이 되게 많기 때문에 얘가 능력을 베스트로 끌어냈을 때 입상에 성공을 할 수 있는지 여부를 봐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실제로는 편성으로 봤을 때 마이너스 요인을 갖고 있는 거야. 왜냐면 자기 혼자 선입전개를 할 수 있는 편성은 물론 없겠지만, 그렇다고 해도 제가 봤을 때는 아주 편한 전개는 아니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상대적으로만 놓고 봤을 때도 저는 사실 메가 임팩트라든지 5번 센세이션이라든지 이런 마필들에 비해서
크게 뭐 재미를 볼 수 있는 마필은 아니라고 생각이 들고 있고, 사실상 얘보다 센 말이 있습니다. 센 말이 있다고 생각을 하는 편성이기 때문에 저는 11번 스윕 트로피에 대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안 된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자르고 싶어요. 자르고 싶어요. 얘보다 아까 이게 단순 비교를 해드렸잖아. 4번 메가 임팩트라든지 5번 센세이셔널이라 이런 마필들보다 전개상으로도 이점을 갖고 있지 않고 종반 탄력 측면에서도 큰 메리트가 있지가 않아요. 그래서 저는 11번 스윕 트로피에 대해서 자르고 들어가는 그런 준메인 승부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고, 요런 유형의 마필들은 사실상 배당이 괜찮았을 때 그 메리트가 있는 건데, 지난번에는 인기 1위로 팔렸다 했지만 그래도 믿어 못 믿어 인기 1위였잖아요. 그런데 이번에는 인기 1위로 팔릴 가능성도 솔직히 떨어지고, 뭐 인기 2, 3위 팔리겠죠. 2, 3위 팔리는데 2, 3위 팔리려면 가감하게 자르고 싶습니다. 안 될 것 같습니다. 이번에. 그래서 저는 안 봐요. 저는 가감하게 자르는 마필입니다. 그리고 아까도 얘기했지만 12번 금화 레피드가 제일 센 말이고, 단통은 이미 메이드가 돼 있다. 그래서 그 마필을 노릴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제주일차 상경주입니다. 1번 존재감입니다. 강축으로 인정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연속 입상에는 항상 이유가 있는 건데, 마필 자체가 굉장히 뭐랄까 좋아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그러니까 세 번의 경주에서 선행을 못 가더라도 좀 된다고 생각합니다. 1번 이 존재감이 선행을 가든 안 가든 상관이 없는데, 선행을 못 가더라도 이번 편성에서는 최소한 입상권의 한 자리는 무조건 가능한 마필로 판단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저는 뭐 1번 존재감에 대해서는 강력한 축으로 인정을 할 수 있는 마필이다 이렇게 판단해 보고 싶고, 후차권으로서 2번 장백기상이 좋고, 배당 마필로는 8번 금강미를 여러분에게 추천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제주교차 3경주는 간단하게 넘어가고요. 이제 아까 시간을 좀 많이 썼으니까 다음은 이제 토요제 6경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번 경주 때 노렸던 눌주가 생각보다는 전혀 의지를 안 보여요. 그러니까 이런 조교사들도 이제 그만해야 돼. 최상식이 이런 조교사들도 옛날부터도 그냥 뭐라고 먹고 사는지도 모르겠고, 그 말을 뭐 끌고 있는지 이제는 존재감 자체도 없어졌죠. 그러니까 28조가 있는지도 모르겠어요. 옛날에 뭐 조용배 기수 있고 뭐 그래도 뭐 있었는데, 아유 지금 뭐 이 마망이 있는지도 모르겠네. 솔직히 말해서. 뭐 이렇게 존재감 없이 되는 말도 마필을 좀 전혀 의지를 안 보여주고 이런 모습인데, 지난번에 사실상 뭐 완전히 안 간 건 아니고요. 소폭 조정 하강을 했는데 이번엔 능력상으로 충분히 입상권 진입이 가능하다고 보고 싶습니다. 그래서 한번 눌주 강하게 보고 싶고, 기본적인 평균 능력 측면에서 우위를 보여주나 늘 주행이 불안해서 아쉬움을 주고 있는 이번 청춘열차가 과연 이번 경기 이제 어떤 능력을 보여줄지. 지난번 경기 때 아주 깨더라고요. 야, 그 3차 오는데, 야, 이렇게밖에 못하나? 야, 초반에 왜 이렇게 저 바닥에 누워있지? 이런 생각을 했던 마필이에요. 그러니까 바로 이런 경우에, 이번 청춘열차 같은 경우에, 제가 만약에 조교사라면, 이런 마필은 지금 스피드가 안 나오잖아. 초반이 안 나오잖아. 그 초반이 없었던 말이 아니잖아. 그러면 조교 자체를 그런 연습을 좀 해줘야지.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조교로 향상되는 부분은 내가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 이 약간의 향상을 보일 수는 있어. 예를 들어서 야구 선수가 내가 타이밍이 늦으면 뭐 타이밍을 좀 빨리 가져가는 몸통 훈련을 한다든지 뭐 이런 연습으로서 보강될 수 있는 부분이 있는 건데, 연습으로 인해서 경주력이 올라가는 건 아니란 얘기지. 아무리 우리나라 축구팀이 연습을 많이 하고 그렇게 한다고 해서 스페인한테 이길 수 있냐고요. 안 되잖아. 6대8, 6대1로 지잖아. 안 되는 거야. 그러니까 자기가 갖고 있는 능력이라는 걸 갖고 있는데, 거기에 부족한 부분을 보충을 하고 조직력을 키우고 이런 데 있어서 훈련이 필요한 거고, 말필의 경주마의 훈련, 조교도 마찬가지야. 어떤 기본적인 체계적인 그런 훈련이 필요하고 습관적으로 마필 컨디션을 계속 유지하는 데 목적이 있는 거지, 그걸로 인해서 경주력이 뭐 급상승한다, 뭐 그렇게 생각을 하시는 분들은 경마 자체를 잘못 배우신 거예요. 그런 일은 절대 없습니다.
자, 다음은 이제 제주교차 4경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강력한 충막감의 마필은 3번 써니키를 인정을 합니다. 고만고만한 마필들 간의 일전이라 하더라도 3번 써니키는 이 편성에선 강축으로 인정을 할 수 있는 마필이기 때문에 이 마필을 가장 세게 보고 싶고, 1000m 거리 경험이 없는 마필들 중에서는 7번 시원성이란 마필, 또 거리 경험이 있는 마필들 중에서는 8번 천사장이란 마필, 이런 마필들에게 주목해 볼 수 있는 제주교차 4경주다. 당연히 3번 써니키는 아주 강하게 보는 일상 강건전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자, 다음은 이제 토요제 7경주, 오늘 강타의 토요경마 최대 UCC 메인 승부처가 되겠습니다. 빰빠라밤 빰빰빰빰빰 빰빰빰빰빰. 자, 이번 토요제 7경주가 메인 승부처고요. 다음 제주교차 5경주가 또 제주경마 UCC 메인 승부처이기 때문에 메인 두 개를 붙였습니다. 그래서 7경주와 제주교차 5경주는 여러분들이 많은 관심을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야, 이 경주에는 강타로 나오네요. 야, 그러니까 뭐 완전히 뭐 저를 위한 그런 경주라고 볼 수가 있겠네요. 어떻게든지 이거 맞춰야 됩니다. 기본적으로 다들 고만고만한 능력을 갖고 있는데 어떤 마필들에게 가장 무게중심을 두고 해볼 수가 있는 경주냐, 이 부분이 이제 관건인데, 다들 고족을 해요. 다 뭐 안 된다는 얘기도 할 수가 없고, 그렇다고 또 무조건 된다 쪽으로 갈 수 있는 입장도 아니거든요. 기본적인 능력 자체로 가장 안정적인 전력을 보여줄 수 있는 마필은 제가 봤을 때 11번 유베테랑과 8번 송재철 기수의 8번 시티 우프인데, 조금 경마 짬밥이 되는 사람들은 이런 관계를 갖고 연대라는 표현을 쓰기도 합니다. 그래서 내가 이제 이 마필들을 추천을 드리면 듣는 사람들이 아따 강타 사이즈가 안 되는구만, 아따 연대 맞고는 그렇게 추천을 하는구만, 요렇게 얘기를 하시는 분들이 있을 것 같은데, 그딴 식으로 연대를 계속 그렇게 머릿속에서 박아도 못당하는 새 건너라 준다, 완전히 버드가 돼서 집에 가는 수가 있습니다. 요즘은 그게 이렇게 완벽하게 지켜지진 않아요. 지켜지지가 않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연대는 강타도 다 알아요. 그런데 그런 부분이 안 지켜질 때도 굉장히 많아. 물론 그런 부분은 참고해서 저 역시도 8번 11번을 때릴 생각은 없어. 때릴 생각은 없고, 얘네들을 뭐 참고사항으로 바칠 수 있는 그런 마필들이면 분명하니까 그 정도로만 가져갈 수 있는 그런 마필들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 경주입니다. 자, 그래서 일단은 기본적인 능력 자체로 봤을 때 8번 CTF는 팔릴 때니까 저는 11번 유베테랑이라는 마필을 추천을 드릴게요. 요 마필이 지난번 경주 때 이제 취소가 되면서 약간의 공백기를 갖고 있는 마필이긴 한데, 사실상 이제 지난번 경주 때 언뜻 보면은 6착을 차지해가지고 이 쌍바닥에서 선행력 부족을 보이면서 아쉬움을 주었던 마필이라서 안 된다고 생각하실 수도 있겠지만, 이번 편성은 8번 CTF와 12번 대박이다 정도가 선두권을 나설 수 있는 편성이고, 반대로 이제 12번 유베테랑과 같은 마필은 이제 종반 뚝심으로 날라 들어갈 수 있는 그런 마필이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 제가 보기에는 뭐 충분히 날라 들어올 수 있다고 생각해요. 거리 1300이기 때문에 저는 12번 유베테랑이라는 마필을 굉장히 좋게 보고 있다, 여러분들에게 추천을 드려보도록 하겠고, 요번 7경주 메인 승부처는 중배당이 가능한, 또 고배당도 가능한 그런 메인 승부처라는 점을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은 이제 제주교차 5경주, 오늘 강타의 제주경마 UCC 메인 승부처가 되겠습니다. 빰빠라밤 빰빰빰빰빰빰. 자, 제주교차 5경주 메인 승부처입니다. 지난번에 도저히 이해가 안 간다고 경주가 끝나고 나서 얘기를 했던 마필이 이번에 또 나오네요. 바로 이 7번 백호보배라는 마필입니다. 하지만 지금은 어느 정도 이해가 가요. 왜 그러냐면 이미 근간 4번의 경주에서
공중전 지상전을 다 겪었기 때문에 충분히 선전의 메리트를 가져볼 수도 있다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여전히 얘가 완벽한 대가리냐고 물어본다면 그 정도는 아니라고 또 가감하게 얘기를 할 수 있어요. 아유, 죄송합니다. 자, 그래서 7번만을 백호부배가 선행도 갈 수 있고 마필의 능력도 끌어낼 수가 있다고 생각이 들기는 하는데, 7번만을 대갈통으로 놓고 때리기에는 조금 불안한 요소도 있다. 그래서 7번마가 이번 경주시 강력하게 팔릴 가능성은 있기는 합니다만, 얘를 충가로 놓고 때리기 위해서는 안 된다. 그러니까 얘는 축이 아니다. 그러니까 불안하다. 선행을 갈 수 있다고 하지만 이번에는 경합의 가능성도 있고, 또 이번에는 이 마필이 5,000점 이하에서도 사실 굴러 먹었던 마필이긴 하지만 이번 편성 자체가 4,500점 이하 편성입니다. 4,500점 이하 편성이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5,000점 이상의 마필들도 포진을 하고 있기 때문에 7,000점짜리 마필도 있잖아요. 그래서 백호부배를 대가리로 놓고 때리는 것은 상당히 불안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이 마필은 이제 받치는 정도로만 고려를 해볼 수 있는 마필이고, 오히려 더 재미나게 보는 마필은 제가 봤을 때는 6번 새벽노을 같은 마필이 좋아요. 그렇기 때문에 7번 이 백호부배보다는 6번 새벽노을 같은 마필이 좋다. 자, 이번 메인 승부처럼 도로 중배당 이상도 가능한 그런 메인 승부처라는 점을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에 이제 토요제 8경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토요제 8경주는 승부처로 하려다가 제가 꾹 참고 안 하는 경우예요. 꾹 참고 안 했던 경우인데, 일단 뭐 1번 딕시 프로이시라는 마필과 기본적으로 외곽 게이트에 있는 9번 나온다라는 마필이 가장 핵심적인 전력을 갖고 있는 마필들입니다. 전형적인 선행마가 없는 아주 느린 편성이라는 점이 이번 경주의 특징인데, 이 1번 딕시 프로이과 9번 나온다라는 정계상 이제 9번 나온다라 같은 마필은 느린 편성을 만나 선행도 갈 수 있고, 또 1번 딕시 프로이과 같은 마필들도 선입 전개가 가능하면서도 종반 탄력이 우수하기 때문에 일단 두 마필의 선전은 어느 정도 기대치를 높게 받을 수 있는 편성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자, 토요일 8경주도 간단하게 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은 이제 제주교차 6경주, 제주경만 UCC 준메인 승부처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빰빠라밤 빰빰빰빰빠라밤. 자, 사법문학주 특별 경주가 되겠습니다. 지난번에 제가 추천을 드리고서도 야, 잘 뛰는데 생각보다 괜찮은데 말이, 이렇게 느꼈던 마필은 바로 8번 호타준정이라는 마필입니다. 야, 잘 뛰더라고요. 생각보다 엄청난 힘이 있고 마필 자체와 또 기수의 부조도 상당히 좋은 모습이기 때문에 당분간은 이 권덕수 기수는 이 8번 호타준적으로 밥을 먹고 살 것 같습니다. 예, 계속적으로만 태워준다고 할 것 같으면 밥은 먹고 살 것 같아요. 경주를 거듭하면 거듭할수록 마필 자체가 소폭이지만 부중이 늘어남에도 불구하고 소폭이지만 꾸준한 경제력 상승을 보여주고 있다는 점은 8번 호타준적은 이번 편성에서도 강력한 입상 가능권 전력이자 충막감으로도 선색이 없지 않느냐 이렇게까지도 말씀을 드리는 마필이에요. 자, 이번 6경주는 저한테는 단통은 메이드가 되어 있는데 그 마필이 어느 정도 인기를 모을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기대하는 거는 그 단통 메이드가 되어 있는 마필이 안 팔려주기를 차라리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단통으로 때려서 이번 제주교체 6경주에서도 완벽한 한번 상황을 만들어 보고 싶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은 이제 토요일 9경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9경주는 오늘 강타의 토요경마 UCC 준메인 승부처가 되겠습니다. 자, 빰빠라밤 빰빰빰빰빠라밤 3번 쌩쌩돌이가 갖고 있는 능력만 놓고 보면 가장 센 말이거든요. 근데 이번 경주가 이제 승군전을 치르는 마필이잖아요. 그래서 요 마필이 과연 이번 경주에서도 입상에 성공을 할 수 있겠느냐, 이 부분에 대한 이 검토가 좀 필요한 마필인데, 어쨌든 3번마가 능력상으로는 입상이 가능해서 배팅권에는 안착을 시켜야 되는 마필이면 분명하지만
그렇다고 이제 무조건 충만이야 이렇게 물어봤을 때는 한 번 정도는 좀 고민을 하게 만드는 마필이라서 이래저래 조금 고민이 되는 경주입니다. 고민이 좀 되는 경주인데 어찌됐든 간에 제가 봤을 때 3번만은 충분히 선전의 메리트를 가져올 수 있다고 판단하고 있어서 배팅골에 안착을 시키는 마필로 말씀을 드리지만 이 마필을 충만으로 때려야 되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한번 하게 만듭니다. 자, 그래서 저는 3번 쌩쌩돌이를 강력한 축은 아니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3번 쌩쌩돌이를 인정을 하지만 충만은 아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은 이제 토요제 10경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에 10경주는 오늘 강타의 토요경마 끝장 승부처가 되겠습니다. 가장 안정적인 전력이라고 본다면 이번에 10경주에서 가장 안정적인 전력이라고 본다면 제가 봤을 때는 가장 그래도 괜찮은 능력을 보여줄 가능성이 있다. 3번 사이클리니티도 57.5kg가 조금 버거워 보이고 5번 진명라이언도 사실상 1번 구타입이 버티고 있기 때문에 선행을 나간다는 보장이 떨어지고 4번 라크잉은 좋긴 좋고 다 뭐 메리트가 괜찮은데 요마필드 뭔가 좀 2%가 좀 부족해 보이기도 해요. 그렇지만 어찌됐든 간에 저는 이번 편성에서 4번 나크잉은 굉장히 좋게 봅니다. 그래서 4번 나크잉이란 마필을 한번 여러분들에게 강력 추천을 드려보고 싶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토요제 10경주 오늘 강태 토요경마 끝장 승부처가 되겠습니다. 자, 다음은 이제 토요제 11경주로 넘어갑니다. 바로 7번 안양타이거라는 나름 충만감의 마필이 뻗팅기고 있는 경주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 경주인데 자, 여러분들의 생각은 어떠실지 모르겠습니다. 7번 안양타이거 근간 동부 두 번의 경주에서 점진적인 경주로 성장을 보여주고 있고 순발력에 비해서 종반 탄력의 안정감을 깨우면서 공백 후 서서히 마필 능력이 회복돼 가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마필입니다. 자, 여기 이제 상대마로서는 저는 4번 정상누리라는 마필이 있는데 이 마필도 상당히 재밌어 보여요. 그래서 안 되는 마필은 아니라고 생각이 들어서 4번 정상누리 정도는 추천을 드려보고 싶고 8번 K맨도 나쁘지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마필들 어느 정도 선전의 메리트를 가져볼 수 있는 마필들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자, 다음은 이제 토요제 12경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제 12경주는 총 8두가 출전하는 경주인데 자, 이 중에서 가장 메리트를 좋게 보는 마필은 1번 나본 캐슬이란 마필입니다. 자, 1번 나본 캐슬이란 마필 자체가 사실 이제 데뷔 후 근간에 꾸준하게 경기력 성장을 보여주고 있고 지난번 경주 때는 선행이 아닌 선입전개를 펼치면서도 멋지게 우승을 차지했던 마필이라 자, 이번 경주가 이제 승권전을 치르고 있지만 여전히 패턴은 선취력 모두 끌어낼 수 있는 가능성을 갖고 있다는 측면과 또 한 번 적정거리인 1200개에게 출전을 하고 있어서 충분한 입상 가능성을 높게 받을 수 있는 마필이다. 자, 여기 6번 이제 대박이라는 마필도 직전에 이제 기습 선행을 나가서 이해동 기수가 멋지게 우승을 차지했던 마필인데 이번에도 이제 선행을 갈 수 있느냐 요게 이제 관건이에요. 그래서 6번 대박이도 빠르고 또 여기에 7번 나온루이스도 빠르기 때문에 이런 마필들이 과연 입상에 성공할 수 있을지 여부가 관건인 편성인데 저는 뭐 7번 나온루이스도 선행을 갈 가능성이 높고 선입전개 능력도 어느 정도 겸비를 하고 있기 때문에 7번 나온루이스 역시도 배팅권에 안착을 시켜야 된다. 자, 어쨌든 이번 12경주는 1번 나본 캐슬을 머리에다 놓고 자, 6번 대박이와 7번 나온루이스 중에 전개 2점을 갖고 누가 더 선전을 할지 요 부분만 현장까지 가서 고민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상으로 오늘 토요경마 총 12개 경주의 방송을 마무리 졌는데 전반적으로 봤을 때 아주 큰 배당은 없고요. 그렇다고 또 대길 경주가 많은 것도 아닙니다. 자,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좀 어중간한 배당이 있잖아요. 이런 게 이제 많이 포진을 하고 있기 때문에 다적중을 하기에도 그렇게 만만치가 않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강타는 뭐 최선을 다할 생각이고 또 충마는 정확하게 좀 잡아가지고 이번 주에는 충마에다 이제 어떤 마필들을 가져갈 것이냐 그래서 다적중과 승부처에서의 중배당 적중으로 토요경마 멋진 대상으로 한번 이끌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청취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충성!